39세 과부는 포장마차 2층 쪽방에서 선을 넘었습니다. 내 이름은 김철수입니다. 올해 54. 부산 자갈치 시장 근처 건설 현장에서 30년째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아내와는 30년을 살았지만 지금은 정으로만 사는 사이입니다. 아들 둘은 다 키워서 군대에 보냈고 퇴근하면 집에 들어가기 싫어 매일 포장마차에서 혼자 저녁을 먹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연과 그 깊이를 전해드립니다. 모두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54세 일용직 남자, 39세 과부 포장마차 사장, 15살 차이. 집에서는 차가운 잔소리만 들었지만 포장마차에서는 따뜻한 웃음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5년간 혼자였고 나는 30년간 외로웠습니다. 하늘 같은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오후 6시 현장 감독이 소리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일당 15만 원을 받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손에 쥔 돈이 묵직했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3년 전 대출받아 마련한 집 때문에 한 달에 150만 원씩 갚아야 했고 생활비까지 합치면 하루도 쉴 수 없었습니다. 현장 컨테이너에서 씻고 나왔습니다. 집으로 가야 하는데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집에 가면 또 시작되는 거 알고 있었습니다. 또 늦게 와. 빨리 좀 와서 설거지 좀 하지. 당신이 벌어온 돈으로 대출이나 제대로 갚아지는 거야? 50살 아내 정밀한의 잔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았지만 이제는 대화도 없고 부부관계도 5년째 없었으며 아내는 일도 안 하면서 집안일 잔소리만 했습니다. 오늘도 포장마차에서 먹고 가자. 자갈치 시장 쪽으로 걸어가니 골목 끝에 포장마차가 보였습니다. 유진이네 포장마차. 파란 천막 안에서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6개월 전부터 매일 이곳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사장 이유진 씨의 음식 솜씨와 따뜻한 웃음 때문이었습니다. 천막을 걷고 들어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철수 씨, 오늘도 오셨네요. 유진 씨가 환하게 웃으며 반겼습니다. 그 웃음을 보는 순간 하루의 피로가 싹 가시는 것 같았습니다. 39세지만 훨씬 어려 보였고 앞치마 아래로 여성스러운 곡선이 드러났으며 밝은 미소가 매력적이었습니다. 5년 전 남편을 교통사고로 잃고 혼자 아들을 키우며 포장마차를 운영한다고 들었습니다. 닭발이랑 소주 한 병 주세요. 네, 금방 가져다 드릴게요. 잠시 후 김이 모락모락 나는 닭발과 소주가 나왔습니다. 한 입 베어 물자 매콤하고 달콤한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이 맛이야. 집에서는 이런 음식 먹어본 지가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트럭 한 대가 포장마차 앞에 섰고 기사가 소리쳤습니다. 사장님, 소주랑 맥주 들어왔어요. 유진 씨가 나가 박스를 들어 올리려 했지만 무게를 감당하지 못해 비틀거렸습니다. 저절로 일어났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달려가 박스를 들어 올렸습니다. 30년 현장 일로 단련된 힘이었고 한 번에 2박스씩 천막 안으로 옮겼습니다. 10분 만에 모든 박스를 정리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혼자서는 한참 걸렸을 텐데. 유진 씨가 고마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이런 거야 익숙해요. 유진 씨가 잠시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고 고마움을 넘어선 무언가가 느껴졌으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앉아 계세요. 순대볶음 서비스로 드릴게요. 주방에서 금방 순대볶음이 완성됐습니다. 정성이 가득한 음식이었고 한 입 먹으니 정말 맛있었습니다. 맛있어요. 유진 씨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1시간쯤 지나 계산하려 일어서는데 유진 씨가 물었습니다. 철수 씨, 집에 가면 저녁 드세요? 아니요.
그냥 이렇게 밖에서 먹어요. 매일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진 씨의 표정이 안쓰러워 보였습니다. 사장님도 힘드시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유진 씨가 잠시 말없이 저를 봤습니다. 눈빛이 흔들렸고 입술이 떨렸습니다. 네, 가끔은요.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그 순간 알았습니다. 우리는 비슷한 사람이구나. 외로움을 안고 사는 사람들. 포장마차를 나와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아내가 소파에서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또 늦게 왔네.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현장 일이 늦게 끝나서 빨리 좀 와서 집안일 좀 하지. 설거지도 쌓여 있고 쓰레기도 안 버렸어. 주방을 보니 설거지가 그대로였습니다. 내가 하루 종일 뭐 했는데? 물었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당신이 벌어온 돈으로 대출이나 제대로 갚아지는 거야? 아내가 핸드폰에서 눈도 떼지 않고 말했습니다. 한 달에 400 넘게 벌잖아. 400이 뭐가 대단해? 대출만 150이고 생활비 다 모자라. 한숨이 나왔습니다. 그럼 너도 일 좀 해. 애들 다 컸는데 내가 왜 일을 해? 당신이 벌어야지. 더 이상 대답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주방으로 가서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하루 종일 일해서 피곤했지만 설거지를 안 하면 또 잔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웠습니다. 유진 씨의 웃음이 떠올랐습니다. 따뜻한 음식이 생각났고 고마워요라고 말하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내일도 가야지. 그렇게 다짐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매일 포장마차에 갔습니다. 퇴근하면 집으로 가지 않고 바로 자갈치 시장으로 향했고 유진 씨의 환한 웃음을 보는 게 하루의 유일한 낙이 됐습니다. 일주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철수 씨, 오늘도 오셨네요. 유진 씨가 반기는 목소리가 예전보다 더 밝아진 것 같았습니다. 네, 사장님. 오늘은 뭐가 맛있어요? 오늘 순대 신선한 거 들어왔어요. 순대볶음 어때요? 좋죠. 자리에 앉으니 유진 씨가 직접 물수건을 가져다 줬습니다. 전엔 테이블에 놓여 있던 건데 오늘은 손수 챙겨주는 겁니다. 손이 스치는 순간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뭐지 이 느낌은? 주방에서 요리하는 유진 씨를 보니 자꾸 시선이 갔습니다. 프라이팬을 흔드는 손놀림, 앞치마 끈을 묶은 가느다란 허리, 땀을 닦는 손등, 모든 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고개를 저었지만 시선은 자꾸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순대볶음이 나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고 고추장 냄새가 식욕을 자극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유진 씨가 웃으며 말했는데 오늘따라 그 미소가 더 예뻐 보였습니다. 소주를 따라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왜 자꾸 생각나지? 현장에서 일할 때도 문득문득 유진 씨가 떠올랐고 철근을 나르다가도 그 웃음이 생각났으며 점심시간에도 포장마차 음식이 그리웠습니다. 30년 결혼 생활에서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감정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철수 씨, 유진 씨가 주방에서 소리쳤습니다. 네, 죄송한데 가스통 좀 옮겨주실 수 있어요? 너무 무거워서. 네, 금방 갈게요.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좁은 공간이었습니다. 가스통이 한쪽 구석에 있었고 유진 씨가 바로 옆에서 있었습니다. 가스통을 들어 올리는 순간 몸의 균형이 흔들렸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방향을 틀다가 유진 씨와 부딪혔습니다. 유진 씨의 몸이 제 가슴에 닿았습니다. 부드러웠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여자의 체온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아, 죄송해요. 유진 씨가 황급히 물러섰습니다. 얼굴이 빨개져 있었고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조심했어야 하는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가스통을 옮기고 주방을 나왔지만 가슴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자리로 돌아와 앉았지만 정신이 없었습니다. 방금 전 그 감촉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았고 유진 씨의 체온이 느껴지는 것 같았으며 온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건 뭐지? 소주를 들이켰지만 진정이 안 됐습니다. 유진 씨도 주방에서 요리하는 척 했지만 자꾸 제 쪽을 힐끔거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눈이 마주칠 때마다 서로 황급히 고개를 돌렸고 공기가 뜨거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1시간 후 계산하고 나오는데 유진 씨가 말했습니다. 철수 씨, 정말 감사해요. 맨날 도와주시고. 괜찮아요. 별것 아닌걸요. 아니에요. 저한테는 정말 큰 도움이에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유진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철수 씨는 집에서 행복하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행복하다고 말할 수 없었고 거짓말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글쎄요. 그냥 사는 거죠. 그냥 산다는 게 외로운 거 아닌가요? 유진 씨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사장님은요? 되물었습니다. 저도요. 5년 동안 그냥 살았어요. 아들 키우고 포장마차 운영하고 그게 다였어요.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근데 요즘은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뭐가요? 철수 씨가 오시니까 하루가 기다려져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사장님, 미안해요. 이상한 말 했죠? 유진 씨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에요. 진심이었습니다. 저도 그래요. 매일 여기 오는 게 하루의 낙이에요. 유진 씨가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눈빛에 뭔가 간절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더 이상 말하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내일 또 올게요. 황급히 포장마차를 나왔습니다. 집으로 걸어가는 길, 바닷바람이 차갑게 얼굴을 때렸지만 가슴속은 뜨거웠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알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있고 30년을 함께 살았으며 이혼할 생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유진 씨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또 늦게 왔네. 어디서 뭐하고 온 거야? 아내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현장 끝나고 밥 먹고 왔어. 밥은 집에서 먹지. 밖에서 먹으면 돈만 나가잖아. 집에 반찬이 있어야 먹지. 반찬은 당신이 사오면 내가 하지. 한숨이 나왔습니다.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웠습니다. 유진 씨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철수 씨가 오시니까 하루가 기다려져요.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안 돼. 이러면 안 되는데. 스스로를 다그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옆에서 아내가 코를 골고 있었습니다. 30년을 함께 잤지만 이렇게 멀게 느껴진 적이 없었습니다. 5년 동안 손 한 번 잡지 않았고 대화도 없었으며 그저 같은 집에 사는 남처럼 살았습니다. 나도 외로웠어.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진 씨도 5년간 외로웠고 저도 30년간 외로웠으며 우리는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면 안 됐습니다. 다음 날도 포장마차에 갔습니다. 철수 씨, 유진 씨가 환하게 웃으며 반겼습니다. 어제보다 더 밝아 보였고 화장도 조금 더 신경 쓴 것 같았으며 앞치마도 새 것이었습니다. 자리에 앉으니 유진 씨가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닭발 특별히 맵게 해드릴게요. 철수 씨 매운 거 좋아하시잖아요. 제 취향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음식이 나왔고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현장 일 이야기, 포장마차 운영 이야기, 아들 이야기. 편했습니다. 아내와는 몇 년째 이런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손님들이 빠져나갔습니다. 계산하려는데 유진 씨가 말했습니다. 철수 씨, 네, 저, 이상한 거 아니죠? 뭐가요? 철수 씨 기다리는 거요. 매일 오시는 거 기대하는 거요.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그래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보는 게 하루의 낙이에요. 유진 씨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 이상 나아가면 안 된다는 것을. 포장마차를 나와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왜 자꾸 생각나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내일도 포장마차에 갈 거라는 것, 그리고 유진 씨를 볼 거라는 것, 멈출 수 없었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매일 포장마차에 갔고 유진 씨와 대화를 나눴으며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퇴근하고 포장마차로 향했습니다. 하늘이 어두웠습니다.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었고 바람이 거세게 불었으며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포장마차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소나기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천막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철수 씨, 유진 씨가 반겼지만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주변을 둘러보니 손님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비 때문에 다들 집으로 간 모양이었습니다. 오늘 장사가 안 됐어요. 재료도 많이 준비했는데 유진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괜찮아요. 내일 하면 되죠. 그게 내일까지 못 쓰는 재료들이 있어서요. 다 버려야 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돈이 너무 아까워요. 요즘 아들 학원비도 올랐는데 유진 씨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제가 다 먹을게요. 걱정 마세요. 그래도 괜찮아요. 배고프니까 많이 시킬게요. 유진 씨가 고마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밖에서는 빗소리가 점점 거세졌습니다. 천둥이 치고 번개가 번쩍이며 하늘을 가르고 바람이 천막을 흔들었습니다. 유진 씨가 닭발과 순대볶음, 어묵탕을 만들어냈습니다. 같이 드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네. 손님도 없는데 혼자 먹기 뭐해요. 같이 먹어요. 유진 씨가 잠시 망설이더니 앞치마를 벗고 마주 앉았습니다. 소주를 따랐습니다. 힘들죠? 물었습니다. 유진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가끔은요. 혼자서 아들 키우고 포장마차 하는 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 생각도 나고 외롭고 힘들고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5년 동안 정말 힘들었어요. 여자로 살아본 게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제 가슴도 아팠습니다. 저도 그래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30년 결혼했지만 외로워요. 아내랑은 정으로 살고 대화도 없고 그냥 같은 집에 사는 남처럼 살아요. 유진 씨가 저를 봤습니다. 5년 동안 손 한 번 안 잡았어요. 저도 5년 동안 아무것도 없었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빗소리만 들렸고 천둥 소리가 멀리서 울렸으며 둘만의 공간이었습니다. 철수 씨, 유진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저 이상한가요? 철수 씨 보면 가슴이 뛰고 매일 기다려지고 아니에요. 손을 뻗어 유진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저도 그래요. 유진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5년 동안 너무 외로웠어요. 일어나서 유진 씨를 안아줬습니다.
떨리는 몸이 제 품에 안겼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괜찮아요. 속삭였습니다. 유진 씨가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거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숨소리가 들렸고 심장이 빠르게 뛰었으며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사장님, 철수 씨, 입술이 닿았습니다. 부드러웠습니다. 따뜻했습니다. 5년 만에 느껴보는 감촉이었습니다. 키스가 깊어졌습니다. 유진 씨의 손이 제 등을 감쌌고 제 손은 유진 씨의 허리를 끌어안았으며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사장님, 5년 동안 참았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더 이상 못 참겠어요. 유진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위로 올라가요. 포장마차 2층 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좁은 방이었습니다. 침대 하나와 옷장 하나가 전부였고 창문 밖으로는 빗소리만 들렸습니다.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서로를 안았습니다. 사장님 괜찮아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5년 만이에요.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천천히 옷을 벗겼습니다. 유진 씨의 몸이 드러났습니다. 39세지만 아름다웠고 여성스러웠으며 따뜻했습니다. 철수 씨도. 유진 씨가 제 작업복을 벗겼습니다. 54세 건설 노동자의 단단한 몸이 드러났습니다. 멋있어요. 유진 씨가 속삭였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서로를 느꼈습니다. 천천히 할게요. 네. 그날 밤 우리는 완전히 하나가 됐습니다. 5년 만에 유진 씨는 여자라는 걸 느꼈고 30년 만에 저는 사랑받는다는 걸 느꼈습니다. 빗소리가 방을 채웠고 천둥 소리가 멀리서 울렸으며 우리는 새벽까지 서로를 놓지 않았습니다.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유진 씨의 5년 외로움이 터져나왔고 제 30년 갈증이 채워졌으며 우리는 계속 서로를 원했습니다. 새벽이 됐습니다. 빗소리가 잦아들었고 창밖으로 희미한 빛이 들어왔습니다. 유진 씨가 제 품에 안겨 잠들어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아내가 있고 30년을 함께 살았으며 결혼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알았습니다. 오늘 밤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밤이었다는 것을. 유진 씨가 눈을 떴습니다. 철수 씨, 네. 후회하세요? 조심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아니요. 전혀요. 진심이었습니다. 저도요. 5년 만에 여자라는 걸 느꼈어요. 유진 씨가 제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고마워요. 저도 유진 씨를 꼭 안아줬습니다. 저야말로요. 하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선을 넘었고 이제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을.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비쳐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어제와 다른 하루였습니다. 그날 이후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매일 포장마차에 갔고 손님들이 빠져나간 후에는 2층 쪽방으로 올라갔으며 유진 씨와 함께 밤을 보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철수 씨, 오늘도 오셨네요. 유진 씨가 반기는 목소리가 예전과 달랐습니다. 더 부드러웠고 더 따뜻했으며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자리에 앉으니 유진 씨가 직접 물을 따라줬습니다. 손이 스치는 순간 서로 빙긋 웃었고 그 미소에는 비밀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은 뭐 드릴까요? 닭발이요. 그리고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나중에 시간 돼요? 유진 씨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내 10시쯤이면 손님들 다 가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음식을 먹으며 유진 씨를 봤습니다. 달라진 게 보였습니다.
예전보다 화장을 더 신경 썼고 옷도 조금 더 예쁜 걸 입었으며 무엇보다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5년간 잃어버렸던 여자의 모습이 돌아온 거였습니다. 단골 손님 한 명이 말했습니다. 사장님,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졌네요. 무슨 좋은 일 있어요? 유진 씨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요. 날씨가 좋아서요. 하지만 그 웃음 뒤에 숨겨진 비밀을 아는 사람은 저뿐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손님들이 하나둘 빠져나갔습니다. 마지막 손님이 나가고 유진 씨가 천막 입구를 내렸습니다. 철수 씨, 네. 위로 올라가요. 2층 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유진 씨가 제 품에 안겼습니다. 보고 싶었어요. 저도요. 키스가 시작됐습니다. 이제는 서툴지 않았고 서로의 몸을 알았으며 어디를 어루만져야 하는지도 알았습니다. 옷이 벗겨졌고 침대에 누웠으며 우리는 다시 하나가 됐습니다. 철수 씨, 좋아요. 유진 씨가 속삭였습니다. 저도요. 그날 밤도 새벽까지 서로를 느꼈습니다. 매일 밤이 그랬습니다. 포장마차에서 저녁을 먹고 손님들이 빠져나가면 2층으로 올라갔으며 새벽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서는 아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또 늦게 왔네. 현장 회식이 있었어. 거짓말이 늘어갔습니다. 요즘 자주 늦네. 무슨 일 있어? 아니야. 그냥 바빠서. 아내의 눈빛이 의심스러워 보였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우면 유진 씨 생각이 났습니다. 죄책감이 밀려왔지만 동시에 행복했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포장마차에서 음식을 먹고 있는데 유진 씨가 말했습니다. 철수 씨, 네, 저 행복해요.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5년 동안 외로웠는데 이제는 매일이 기다려져요. 철수 씨 오시는 게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저도요. 사장님 보는 게 하루의 낙이에요. 유진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근데 미안해요. 왜요? 철수 씨한테 짐이 되는 것 같아서요. 집도 있으시고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손을 꼭 쥐었습니다. 아니에요. 사장님은 제 짐이 아니라 제 행복이에요. 진심이었습니다. 30년 결혼 생활에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었고 집에 가는 것보다 포장마차에 오는 게 더 편했으며 아내보다 유진 씨와 대화하는 게 더 즐거웠습니다. 고마워요. 유진 씨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날 밤도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조금 달랐습니다. 급하지 않았고 천천히 서로를 느꼈으며 사랑을 나눴습니다. 철수 씨, 네, 저 철수 씨 좋아해요. 유진 씨가 제 가슴에 얼굴을 묻으며 말했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저도 사장님 좋아해요. 30년 만에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아내한테도 해본 적 없는 말이었습니다. 유진 씨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5년 동안 이런 말 들어본 적 없어요. 저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30년 동안 이런 감정 느껴본 적 없어요. 우리는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비쳐 들어왔고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 소리가 들렸으며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철수 씨, 네. 이대로 계속 갈 수 있을까요? 조심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언젠가는 선택을 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이대로 있고 싶어요. 저도요. 유진 씨가 제 품에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매일 밤을 함께 했습니다. 포장마차에서 저녁을 먹고 손님들이 빠져나가면 2층으로 올라갔으며
서로를 느꼈습니다. 죄책감도 있었지만 행복이 더 컸습니다. 하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이 행복이 언제까지 갈 수 없다는 것을, 언젠가는 들킬 거라는 것을, 그리고 그날이 생각보다 빨리 올 거라는 것을. 3주째 되던 날, 집에 들어가니 아내가 거실에서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당신 요즘 뭐 하는 거야?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야? 매일 늦게 들어오고 핸드폰도 안 받고 술 냄새도 안 나는데 어디서 뭐 하는 거야?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현장 일 끝나고 밥 먹고 오는 거야. 매일 그 시간에 혼자서. 아내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당신 여자 있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그럴 리가 있나? 거짓말하지 마. 다 알아. 아내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당신 따라가 봤어. 매일 포장마차 가더라. 그것도 여자가 하는 포장마차.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들켰다. 이게 뭐야? 매일 거기 가더라. 여자가 하는 포장마차. 그것도 밤늦게까지. 아내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밥 먹으러 간 거야. 그냥 단골집이야. 단골집? 단골집에 매일 10시 넘어까지 있어? 그리고 2층으로 왜 올라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당신 진짜 여자 만나는 거지? 30년을 살았는데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아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란아, 나 말고 다른 여자 있지? 솔직히 말해. 소리쳤습니다. 침묵이 흘렸습니다. 거짓말을 계속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 작은 목소리로 인정했습니다. 뭐? 아내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진짜 여자가 있었어? 정말? 미안해. 미안하면 다야? 30년을 같이 살았는데. 아내가 소파 쿠션을 집어 던졌습니다. 쿠션이 제 얼굴을 스쳤습니다. 누구야? 그 여자가 누구야? 그냥 포장마차 사장이야. 포장마차 사장? 나이가 몇인데? 39야. 뭐? 아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39? 나보다 11살이나 어린 여자랑? 미쳤어? 미란아, 진정해. 진정하라고? 당신이 바람 피우는데 어떻게 진정해? 아내가 거실 테이블 위에 있던 리모컨을 집어 던졌습니다. 리모컨이 벽에 부딪혀 떨어졌고 건전지가 튀어나갔습니다. 30년이야. 30년을 같이 살았는데, 애들도 둘이나 낳았는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당신 믿고 살았어. 바람필 사람 아니라고 믿었다고.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면 뭐해? 이미 한 건데. 아내가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언제부터야? 얼마나 만났어? 한 달 정도. 한 달? 한 달 동안 나 속이고 다른 여자 만난 거야?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여자가 뭐가 좋은데? 나보다 뭐가 나은데?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외롭지 않았다고. 따뜻했다고. 30년 만에 처음으로 사랑받는 기분이었다고. 말해봐. 그 여자가 나보다 뭐가 좋은데? 아내가 소리쳤습니다. 그냥 외로웠어. 외로웠어? 나는 안 외로웠을 것 같아? 아내가 비웃었습니다. 30년 동안 당신 뒷바라지 하면서 애들 키우고 집안일하고. 나도 외로웠어. 너는 집안일도 제대로 안 하잖아. 설거지도 내가 하고 쓰레기도 내가 버리고. 제 목소리도 커졌습니다. 뭐? 아내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당신이 벌어온 돈이나 제대로 벌어와? 대출 때문에 쪼들리면서 다른 여자는 만날 여유는 있어? 내가 얼마나 힘들게 버는데 하루 15만 원씩 벌어서
한 달에 400 넘게 가져오잖아. 400이 뭐가 대단해? 대출 150에 생활비에 공과금에 다 모자라. 아내가 소리쳤습니다. 그럼 너도 일 좀 해. 애들 다 컸는데 왜 집에만 있어? 내가 30년 동안 뭐 했는데? 당신 뒷바라지하고 애들 키우느라 내 인생 다 버렸어. 나도 30년 동안 현장에서 일했어. 비 오나 눈 오나 나가서 일했다고. 서로 소리를 지르며 싸웠습니다. 30년 동안 쌓였던 것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혼하자. 아내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뭐? 이혼해. 더 이상 못 살겠어.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미란아. 집은 반 나눠 갖고 대출도 반씩 갚고 이혼해. 애들은 어떻게 하고? 애들은 다 컸어. 알아서 하겠지. 아내가 방으로 들어가며 문을 쾅 닫았습니다. 혼자 거실에 남겨졌습니다. 주저앉았습니다. 이렇게 될 줄 알았어. 알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들킬 거라는 것을, 그리고 이런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을. 하지만 막상 닥치니 두려웠습니다. 30년. 길고도 긴 시간이었습니다. 사랑은 없었지만 정은 있었고, 대화는 없었지만 가족이었으며, 행복하지는 않았지만 익숙했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유진 씨한테 전화하고 싶었지만 할 수 없었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사장님 들켰어요. 아내가 알았어요. 곧 답장이 왔습니다. 어떡해요? 제 잘못이에요. 죄송해요. 아니에요. 제 선택이었어요. 철수 씨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답장을 보낼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아내. 한 달을 함께한 유진 씨. 선택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 결정도 내릴 수 없었습니다. 거실 바닥에 앉아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멀리서 파도 소리가 들려왔고 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똑딱 울렸으며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방문이 열렸습니다. 아내가 나왔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당신, 응? 진심이야? 그 여자가? 조심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유진 씨는 제 진심이었습니다. 침묵이 대답이었습니다. 그래, 알겠어. 아내가 방으로 들어가며 다시 문을 닫았습니다. 이번엔 자물쇠까지 잠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혼자 거실에 남겨졌습니다. 소파에 누웠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답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을 수 없다는 것, 선택해야 한다는 것. 30년의 무게와 한 달의 행복 사이에서 3일이 지났습니다. 아내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아내는 방문을 잠그고 있었고, 저녁에 들어가면 아내는 방에 들어가 버렸으며, 식사도 각자 알아서 했습니다. 집은 얼어붙었습니다. 현장에서 일하면서도 정신이 없었습니다. 철근을 나르다가도 멍하니 서 있었고, 동료가 불러도 못 들었으며, 실수도 잦아졌습니다. 철수야, 괜찮아? 요즘 이상하네. 아, 미안. 정신이 없어서 포장마차에도 가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따라올까봐 두려웠고 유진 씨한테 피해줄까봐 걱정됐으며 무엇보다 얼굴을 볼 자신이 없었습니다. 유진 씨한테 문자가 왔습니다. 철수 씨 괜찮으세요? 오늘도 안 오시네요. 미안해요. 집 상황이 안 좋아서요. 이해해요. 천천히 생각하세요. 고마워요. 하지만 견딜 수 없었습니다. 유진 씨가 보고 싶었고 목소리가 듣고 싶었으며 안기고 싶었습니다. 4일째 되던 날,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포장마차로 향했습니다. 밤 10시 손님들이 다 빠져나간 시간이었습니다. 천막을 걷고 들어갔습니다.
유진 씨가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돌아본 유진 씨의 얼굴이 헬쑥해져 있었습니다. 철수 씨, 달려와 제 품에 안겼습니다. 보고 싶었어요. 정말 보고 싶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요. 꼭 안아줬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집은 어때요? 유진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최악이에요. 아내가 이혼하자고 했어요. 저 때문이죠? 죄송해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이미 30년 동안 끝나 있던 결혼이었어요. 사장님 만나기 전부터요. 진심이었습니다. 철수 씨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유진 씨의 눈빛이 떨렸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30년이라는 시간이 무겁거든요. 이해해요. 유진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철수 씨, 저는요.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철수 씨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저랑 함께가 아니어도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사장님, 저도 한 달 동안 정말 행복했어요. 5년 동안 느껴보지 못한 행복이었어요.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근데 철수 씨를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요. 가족을 버리게 하고 싶지 않아요. 사장님은 어떻게 하고 싶은데요? 되물었습니다. 유진 씨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솔직히는 철수 씨랑 계속 함께하고 싶어요. 매일 보고, 매일 안기고, 매일.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도요. 저도 고백했습니다. 사장님이 없으면 못 살 것 같아요. 이제는요. 서로를 안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거실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아내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또 갔다 왔네. 그 여자한테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앉아. 아내가 말했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오늘 변호사 상담 받았어.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혼하려고, 재산 분할하고 위자료 받으려고. 미란아, 30년 살았으니까 재산 반반이래. 집도 팔아서 나누고 대출도 반씩 갚고. 아내의 목소리가 담담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 뭔데? 당신이 바람피운 증거가 있으니까 위자료 5천만 원 내. 숨이 막혔습니다. 5천? 응. 30년 결혼 생활에 대한 보상이야. 그런 돈 어디 있어? 없으면 만들어. 그 여자한테 받든지. 아내가 비웃었습니다. 안 그러면 법정 가서 싸우든지. 선택해. 침묵이 흘렀습니다. 당신 진짜 그 여자랑 살 거야? 아내가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30년이야. 30년을 같이 살았는데 한 달 만난 여자 때문에 다 버릴 거야? 사랑은 시간으로 재는 게 아니잖아. 제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30년 동안 당신이 날 사랑한 적 있어? 한 번이라도 사랑한다고 말한 적 있어? 아내가 멈칫했습니다. 30년 동안 우리는 그냥 같이 산 거야. 사랑해서가 아니라 익숙해서, 편해서가 아니라 귀찮아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나도 외로웠어. 집에 와도 반갑게 맞아주는 사람 없고, 밥도 제대로 안 해주고, 대화도 없고. 그래서 바람 피운 게 정당화돼? 아내가 소리쳤습니다. 정당화하는 게 아니야. 잘못한 거 알아. 근데 말을 멈췄습니다. 근데 뭐? 근데 처음이었어. 30년 만에 처음으로 사랑받는다는 느낌이었어. 아내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좋아. 알겠어. 일어섰습니다. 일주일 줄게. 일주일 안에 결정해. 이혼하고 그 여자랑 살 건지 아니면 집으로 돌아올 건지.
미란아, 일주일 후에 대답 안 하면 내가 이혼 소송 넣을 거야. 아내가 방으로 들어가며 문을 닫았습니다. 혼자 거실에 남았습니다. 일주일, 선택할 시간, 30년의 무게와 한 달의 사랑 사이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유진 씨한테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사장님, 저예요. 철수 씨? 이 시간에 무슨 일이에요? 아내가 일주일 안에 선택하래요. 선택이요? 이혼하고 사장님이랑 살 건지 아니면 집으로 돌아갈 건지. 침묵이 흘렀습니다. 철수 씨는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조심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대답했습니다. 사장님이랑 살고 싶어요. 진심이었습니다. 정말요? 유진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이제 확실해요. 30년 동안 살았지만 사랑은 없었어요. 근데 사장님이랑은 한 달밖에 안 됐지만 진짜 사랑이에요. 유진 씨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사장님, 저랑 살아줄래요? 힘들 거예요. 위자료도 내야 하고, 집도 팔아야 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해요. 괜찮아요. 철수 씨랑 함께라면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고마워요. 저야말로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결정했습니다. 30년을 버리고 새로 시작하기로. 다음 날 아침,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이혼하자. 아내가 젓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뭐, 이혼하자. 30년 동안 고생했어. 근데 이제는 못 살겠어. 아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진짜 그 여자 선택하는 거야? 응, 미쳤구나. 진짜 미쳤어. 아내가 비웃었습니다. 좋아. 이혼해. 근데 위자료 5천은 받을 거야. 알았어. 집 팔아서 줄게. 언제 나갈 건데? 오늘 당장. 일어나서 방으로 갔습니다. 짐을 쌌습니다. 옷 몇 벌과 세면도구, 중요한 서류들. 30년 살았지만 가져갈 게 별로 없었습니다. 가방을 들고 나오니 아내가 거실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당신, 정말 후회 안 해? 마지막 질문이었습니다. 후회 안 해. 처음으로 진짜 사랑을 알았어. 그래. 잘 살아. 아내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30년을 살았던 집.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포장마차로 향했습니다. 오후 2시 아직 문을 열기 전이었습니다. 천막 안에서 유진 씨가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유진 씨가 돌아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철수 씨, 이 시간에? 집 나왔어요.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이혼하기로 했어요. 사장님이랑 살고 싶어요. 유진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말요? 네. 이제 당당하게 사랑하고 싶어요. 달려와 안겼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저야말로요.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철수 씨, 일단 2층에 짐 풀어요. 좁지만 같이 살아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데 준호는요? 준호는 학원 다니고 밤 10시쯤 와요. 그리고 주말엔 친정 엄마가 봐주세요.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 짐을 풀었습니다. 이제 시작이네요. 유진 씨가 말했습니다. 힘들 거예요. 위자료도 내야 하고 집도 팔아야 하고. 괜찮아요. 같이 하면 돼요. 손을 잡았습니다. 사랑해요, 사장님. 저도 사랑해요, 철수 씨. 그날부터 본격적으로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현장에서 일했고 저녁에는 포장마차를 도왔으며 준호가 학원 가 있는 동안 2층에서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주변에서 수군거렸습니다.
저 남자 집 있는 사람 아니야? 포장마차 사장이랑 산다던데? 나이 차이도 많이 나는데. 단골 손님들도 알게 됐습니다. 사장님, 남자친구 생겼어요? 유진 씨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좋은 분 만났어요. 저를 가리켰습니다. 이분이에요. 손님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축하해요, 사장님. 오래 기다렸는데 잘 됐네요. 따뜻한 응원이었습니다. 하지만 험담도 있었습니다. 옆 가게 아줌마가 수군거렸습니다. 애 딸린 과부가 유부남이랑 산대. 쯧쯧, 체면도 없네. 유진 씨가 울었습니다. 철수 씨, 쟤 때문에 소문나고. 괜찮아요. 신경 쓰지 마요. 안아줬습니다. 우리가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집이 팔렸습니다. 아내에게 위자료 5천만 원을 줬고 나머지 돈으로 대출을 갚았으며 남은 건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유진 씨의 아들 준호를 처음 만났습니다. 엄마, 저 아저씨 누구예요? 초등학교 5학년 준호였습니다. 엄마의 남자친구야. 유진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빠는요? 아빠는 하늘나라에 계시잖아. 준호가 저를 봤습니다. 아저씨가 우리랑 같이 살 거예요? 그래도 될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준호가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가 웃으니까 좋아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고마워, 준호야.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친정 할머니 댁으로 갔습니다. 주말이면 준호가 친정에 가 있었고 그때는 온전히 둘만의 시간이었습니다. 철수 씨, 네. 오늘은 준호 없으니까. 유진 씨가 부끄러운 듯 말했습니다. 응, 알아요. 서로를 안았습니다. 키스가 시작됐고 옷이 벗겨졌으며 하나가 됐습니다. 주말마다 이렇게 서로를 느꼈고 평일에는 준호가 잠든 후 조용히 서로를 안았으며 질리지 않았습니다. 사장님, 네. 나 54세인데 이렇게 매일 원해도 되죠? 유진 씨가 웃었습니다. 당연하죠. 저도 원하는데. 그날 밤도 새벽까지 서로를 느꼈습니다. 철수 씨 좋아요. 저도 좋아요. 땀에 젖은 몸을 꼭 안았습니다. 어느 주말 아침, 준호가 친정에서 돌아오기 전이었습니다. 철수 씨, 우리 결혼할까요? 유진 씨가 제 품에 안겨 말했습니다. 심장이 쿵 뛰었습니다. 진짜요? 네. 정식으로 가족이 되고 싶어요. 준호한테도 아빠가 생기는 거고요. 좋아요. 결혼해요. 서로를 안았습니다.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요.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비쳐 들어왔습니다. 바다에서 갈매기 울음소리가 들렸고 파도 소리가 잔잔하게 들려왔으며 평화로웠습니다. 54세와 39세, 15살 차이, 과부와 이혼남. 세상은 손가락질했지만 우리는 행복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유진 씨와 결혼했습니다. 구청에서 조용히 혼인신고를 했고 사진 한 장 찍었으며 포장마차에서 소박하게 축하했습니다. 54세에 다시 신랑이 됐습니다. 준호는 이제 저를 아저씨 대신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아빠, 이거 도와주세요. 숙제를 가져올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포장마차도 잘 됐습니다. 제가 무거운 일을 다 하니까 유진 씨가 훨씬 편해졌고 단골들도 늘었으며 수입도 조금씩 늘었습니다. 낮에는 현장에서 일했고 저녁에는 포장마차를 도왔으며 밤에는 가족과 함께 있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주말이면 유진 씨와 둘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준호가 친정에 간 날, 철수 씨 행복해요? 유진 씨가 제 품에 안겨 물었습니다. 당연하죠.
유진 씨 때문에 매일 행복해요. 키스가 이어졌고 자연스럽게 하나가 됐습니다. 54세지만 여전히 원했고 유진 씨도 마찬가지였으며 사랑이 식지 않았습니다. 사랑해요. 저도요. 창밖으로 바닷바람이 불어왔습니다. 하지만 가끔 생각났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아내, 함께 키운 두 아들, 이혼하고 나서 아들들이 연락을 끊었습니다. 군대에서 소식을 들었을 겁니다. 아버지가 다른 여자와 살고 있다는 것을.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잘한 건가? 하지만 옆에 누운 유진 씨를 보면 후회는 사라졌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라면 괜찮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포장마차 손님들 앞에서 유진 씨가 말했습니다. 여러분, 감사 인사드려요. 힘들 때 많이 도와주셔서. 손님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이제 남편도 생기고 행복하시겠어요. 오래오래 행복하세요. 따뜻한 응원이었습니다. 문을 닫고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준호는 벌써 잠들어 있었습니다. 유진 씨와 나란히 누웠습니다. 철수 씨, 네. 후회하세요? 조심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전혀요. 진심이었습니다. 30년을 버렸지만 진짜 사랑을 얻었어요. 유진 씨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저한테 와줘서. 저야말로요. 서로를 안았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비쳐 들어왔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생각합니다. 54세, 30년 결혼 생활을 버리고 39세 과부와 새로 시작한 인생. 잘한 걸까요? 죄책감은 여전히 있습니다. 아내에게 미안하고 아들들에게 미안하며 30년이라는 시간을 배신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알았습니다. 30년 동안 저는 살아있지 않았다는 것을, 그저 숨만 쉬고 있었을 뿐이라는 것을. 유진 씨를 만나고 나서야 처음으로 심장이 뛰었고 처음으로 사랑받는다는 걸 느꼈으며 처음으로 행복했습니다. 54세에 찾은 사랑. 늦었지만 진짜였습니다. 옆에서 유진 씨가 잠든 숨소리가 들립니다. 평화로운 얼굴입니다. 5년 동안 외로웠던 여자. 이제는 매일 웃습니다. 그 웃음을 지켜주고 싶습니다. 나이가 뭐 중요합니까? 시간이 뭐 중요합니까? 진짜 사랑이면 되는 겁니다. 창밖으로 파도 소리가 들려옵니다. 부산 바다의 밤. 포장마차 2층 쪽방. 좁지만 따뜻합니다. 이제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54세, 늦게 찾은 사랑. 하지만 진짜 사랑입니다. 늦은 나이의 사랑. 어떤 분들은 비난하실 겁니다. 30년을 함께 산 가족을 버렸다고. 어떤 분들은 응원하실 겁니다. 진짜 사랑을 찾았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고. 54세에도 가슴이 뛸 수 있고 39세 과부도 다시 여자가 될 수 있으며 15살 차이도 문제가 안 된다고. 중요한 건 진심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 같은 사연이었습니다.